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조선시대 때 개발된 수레포라는 무기의 내부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조선 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기뢰라 할 수 있는 무기, 수레포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검색사 채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같으면은 맨 앞전에 수레포라고 해서 바로 조선 말에 개발됐다고 하는 기뢰와 같은 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대에 개발된 무기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인물 하면은 아마 오늘날에도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흥선대원군 하면은 이걸 먼저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쇄국 정책 또는 세국 논자라든지 아니면 척화비 또는 아들이 고종 임금이었으니까 왕의 아버지 또는 며느리인 이제 오늘날은 명성황후로 알려진 민비와의 갈등, 그 밖에도 경복궁을 중건했다든지, 또 당시에 방백전이라고 하는, 아무런 그 이전에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지만은,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방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도 발행을 했었고,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척화비는 또 얘기했었고, 그렇지. 안동 김씨 세도가들을 몰아냈다는 거? 주로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흥선대원군 하면은 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오늘날에도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흥선대원군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신무기들을 개발하는데 직접 참여를 관여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름 국방개혁을 대원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대원군 스스로가 나름 국방개혁에도 직접 관여를 하면서 개발됐던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수레포라는 무기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방송에서는 수레포라고 하는 당시 조선 말기에 개발됐던 그런 조선시대 때 나름 식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뢰와 같은 무기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린 수레포라는 무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개발된 수레포는 수중에 설치, 적 군함을 폭파시키는 무기이며, 잠수부가 수중에 설치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폭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한폭탄형 무기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무기체계와 비교한다면 기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수레포를 만들게 된 계기는 농인양요 때문이며,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한강 하류에 진입, 수도 한양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프랑스 함대는 조선군의 완강한 저항에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지만
조선군도 프랑스의 신무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병인양요에 참전했던 천총 양은수는 프랑스군이 사거리가 길고 화승이 사용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의 총을 사용했다는 경험담을 그의 일기인 병인일기에 남겼다고 하는데요. 또 조선수군의 함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프랑스의 군함들도 경악과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서양 강대국들이 압박을 가해오는 현실 속에서도 조선의 실권자 흥선대원군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서양의 장점인 과기술을 도입, 서양 오랑캐를 제압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 흥선대원군은 1866년부터 76년 사이에 식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수레포라고 하는데요. 서양 군함을 격파할 식무기로 수레포를 개발한 것이며 그 점에서 수레포는 흥선대원군 시기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레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장치는 세 가지였으며 첫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폭발하도록 만든 시한 지연 장치이고 둘째는 화약과 점화 장치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 기술이며 셋째는 폭파하게 하는 점화 장치였다 하는데요. 시한 지연 장치는 일정량 이상의 물이 수레포 내부에 차오르면 수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만들어 해결했으며 기름과 햇가루 등을 이용 방수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점화 장치는 쉽게 제작할 수 없었는데 중국산 뇌관인 봉화모를 수입해 장착했고 핵심 부품은 외국에 의존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는 1867년 가을 훈련대장 신관호가 수레포를 제작, 노량진에서 실험을 실시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강 가운데에 떠있던 조그만 배는 수레포를 맞고 10여 기를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부서지면서 떨어졌으며 많은 구경꾼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신기하게 여겼다. 또 이렇게 실제 제작 실험까지 거쳤지만 실전에서 사용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실물 유물도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레포의 상세한 설계도는 훈국 신조 군기도서이라는 책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대원군 집권 당시 후연도감이 제작한 식무기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으로 현재 육군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고 하며 목판본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으로 단 1권만 남아있으며 수레포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제작된 각종 식무기 설계도를 담고 있는 귀중한 서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이제 방송 같으면은 바로 그 수레포라고 하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제 개발된 이제 식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뢰와 같은 무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개발됐던 방시호선 식무기라 한다면은 이 오늘 방송에 든 수레포 말고도 이제 언급돼야 될 식무기가 하나 또 있긴 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 무기 같으면은 무기라기보다는 이제 장비라고 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착용하는 이제 갑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면제배갑이라 해서, 이 면제배갑 같으면은 이제 조선 말 이제 흥선대원군이 살아있던 시기에 아마 흥선대원군의 지시하에 흥선대원군 지시하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방탄조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방탄조끼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면제배갑을 만드는 과정 같으면은 당시에 무명 또는 면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직물, 그런 섬유재질들을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들어서 이제 최대한 방탄 효과를 극대화한 그런 갑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제 면제배갑 같으면은 이 면제배갑 같으면은 유튜브에만 찾아봐도, 유튜브의 다른 채널에서 찾아봐도 다른 채널에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는 많이 그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면제배갑 같으면은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그러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위키백과라든지 나무위키에도 찾아보면은 면제배갑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반면에 이 수레포라고 하는 오늘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이 수레포라는 무기 같으면은 이게 자료를 어떻게 찾아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그런 데에도 잘 나와 있지 않았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찾아봐도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면제배갑 같으면은 찾아봐도 바로 나오는데, 수레포에 관련돼서는 찾아봐도 그게 잘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 수레포라고 하는 무기가 그럼 실전에도 사용됐냐 했을 때, 아까 좀 전에 이제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제 실전에는 사용되지 못했다라고 아마 방송에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아마 훈국신조 군기도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렸을 때, 그때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반면에 이 면제배갑 같으면은 보니까는 이제 조선 말에 이제 병인양요라는 그 프랑스군의 침략을 받고 난 그 이후부터 이 면제배갑도 수레포와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제배갑 같으면 이후에 이제 미군의 침략을 받은 이제 신미양요 때, 그때 일반 병사들에게 지급되면서 일반 병사들이 이제 착용하고서 입고 다녔다는 그런 이제 실전 기록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면제배갑은
그렇게 실전에서도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에 이 수레포는 실전에 사용됐다고 하는 기록이 뭐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뭐 나와 있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수레포 같으면은 어째서 실전에 사용되지 못했는가? 예,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조선왕조실록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강 가운데에서도 이제 실험을 하면서 당시에 그 구경꾼들이 꽤나 놀랐다고 하는 뭐 환호를 지르면서 뭐 소리를 질렀다는 기록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근데 이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조그마한 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을진 몰라도 당시에 병인양요하고 식민양요 당시에 그 프랑스 함대나 그 미국 함대가 운용했던 그 크기가 큰 함선, 크기가 큰 전함과 같은 그런 커다란 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냐 한다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솔직히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실험한 거하고 이게 크기가 커다란 배를 이용한 걸로 실험을 한 거하고는 물론 어느 정도 위력이 나왔을지는 몰라도 차이가 있진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그만 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작 당시에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하고 또 실전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해도 당시에 그 병양요나 식민양요 당시에 프랑스와 미국이 운영하던 그 거대한 전함, 크기가 큰 함대를 이용해서 아니면 또 그에 못지않은 그 커다란 배를 이용해서 뭐 당시에 조선 수군도 뭐 판옥선 같은 뭐 그런 크기가 있는 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뭐 프랑스나 미국이 운영했던 그런 함대에 비해서는 뭐 함대에 비할 바는 못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커다란 배를 가지고서 실험하는 것과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서 실험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한 훈련이나 연습하고 실전에서 활용해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는 당시에 이제 병인양요라고 하는 유럽 열강의 그런 침략을 받고 나서 식민양요라고 하는 그 미군의 그런 침략을 받고 나면서 뭐 나름 뭐 실전에 사용해 보려고 했겠지만은 아마 연습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 식민양요라고 하는 그 치열했던 조선군에게서는 정말 치열했던 그 전투 상황에서는 아마 조선군 입장에서는 뭐 실전 수레포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그거를 바다에다 설치하고서 실전에다 사용해 보려고 해도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뭐 훈련과 연습을 많이 했어도 이런 것들도 실전 경험이 많아야 또 활용이 곧바로 가능한 거지. 아마 당시에 조선군에 처했던 상황에서는 결국 이 실전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런 수레포라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 경험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볼 기회조차 주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수레포라고 하는 당시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개발됐던 지뢰와 같은 무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밀리터리에 관해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또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에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